자, 안녕하세요. 노기섭 교수입니다. 오늘은 음,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내용 중에 제가 지금 동영상을 제가 평소에 데이터베이스를 바라보면서 좀 헷갈렸던 부분들 아니면 헷갈리는 부분 어, 여러분들이 컴퓨터 전공자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듣겠죠. 대학 강의에서 듣거나 아니면 음, 비전공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DB를 어디서 배우냐면 뭐 유튜브 아니면 뭐 블로그 뭐 이런 데서 많이 배우죠. 뭐 제일 정확하게 배우는 거는 책에서 배우면 제일 좋겠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전 이제 이런 것들을 좀 DB에 관심이 많아서 주로 평소에 조금씩 공부하고 있는데 헷갈리는 개념들 위주로 제가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알아볼 내용은 트랜잭션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트랜잭션 이렇게 말이 많은데요. 사실은 명확하게 개념을 잡고 트랜잭션을 바라보지 않으면 조금 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저도 많이 헷갈려가지고 이번 강의도 마찬가지로 제가 평소에 이제 조금씩 정리해뒀던 내용들을 뭐 학생들이나 아니면 뭐 이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어쨌든 있으면 좀 도움이 되시라고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요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실제로 들어가기 전에 좀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로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트랜잭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잭션을 알려면 일단 이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저는 항상 강의 시간에 뭐 자주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요구를 합니다. 뭔가를 배우러 왔을 때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기술을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전적 기술을 알려주세요. 기술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회사에서 코딩하는 거 아니면 넓게 얘기하면 프로그래밍 하는 거 뭐 이런 거 알려주세요 하거든요. 또 반면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하려면 이론적인 백그라운드죠. 이제 배경 지식이라고 하죠. 요거부터 알려주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들마다 성향에 따라서 좀 틀린데, 근데 뭐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실무에 적용되는 기술은 다양합니다. 다양하고요. 특히 IT 기술은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모든 기술들이죠. 얘는 빠르게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현재 쓰이는 회사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바로 배워서 나갔어요. 그러면 어떤 닷컴, 어떤 회사로 가겠죠. 회사에 가면 바로 코딩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많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 선발해서 바로 어떤 개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이게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죠. 다양하고 빠르게 발전한다는 거는 환경 변화가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개발하던 거를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뭐 이런 기술로 바꾸고 싶어요, 회사에서. 그러면 이 실전적인 기술만 배우고 간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로 전환하는데 대부분은 적응을 잘 하지만 적응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 7일이면은 보통으로 하는 기술 전환을 하는데 개발 기술 전환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배경 지식이 부족하면.
근데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이제 배우고 나면 백그라운드를 이만큼 배우고 실전적인 기술을 조금만 배웠어요. 이론하고 실전. 이제 크기가 차이가 나죠. 이론이 좀 크다고 하면 회사에 투입될 때 약간 능력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배우고 나면 어떤 공통적인 배경 지식이 있으면 다른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빠르게 배우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이제 대학이나 어떤 기술 가르치는 기관에서도 이 고민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론을 아예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실무만 할 수도 없고 이게 두 개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죠.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있으면 요런 거죠. 요런 거. 여기 이론이 있고 이게 실전이 있으면 이 균형이 잘 맞춰져야 되는 거죠. 제 요 강의는 요런 부분입니다.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조금 더 보강시켜주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DB 코딩, 뭐 SQL 코딩 많이 해봐서 잘 알아요. 대충 다 감잡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신 분들은 요 동영상 클립을 안 들으셔도 됩니다. 네, 그냥 막 하시면 돼요. 유튜브가 그게 좋죠. 필요 없으면 안 들으면 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실전적인 현업에서 쓰는 기술들을 가지고 같이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잡설이었고요.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트랜잭션은 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트랜잭션 개념을 그냥 트랜잭션은 DB 뭐 데이터가 바뀌는 게 트랜잭션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근데 거기에는 이제 개발자들이 알아야 될 깊은 개념들이 있죠. 트랜잭션을 통해서 왜 해야 되고 어떤 기능들이 있고 이걸 하면은 뭐가 좋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두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혹시 오다가다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저는 항상 이제 강의를 할 때 요 사전적 의미를 먼저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제일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 이렇게 위키피디아에 땅 하고 구글링을 해보는 거죠. 또 찾았어요. 이렇게 당연히 트랜잭션이란 말을 많이 쓰니까 어떤 똘똘한 사람들이 뭐 정리를 해놨겠죠. 거기 정리해 놓은 거를 제가 카피해 온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DB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거는 위키에 보니까 크게 하나, 둘, 뭐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를 쭉 한번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나름대로 영어랑 안 친한 사람들이 있을까 봐서 의역을 좀 해봤습니다. 의역으로 번역을 한번 해봤어요. 첫 번째로 보니까 unit of work 요게 이제 답인 거죠. 작업 단위다 라는 거죠. 근데 어디서 일어나요? DBMS 하나의 DB에서 를 관리하는 DBMS에서 DBMS는 참고로 DB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DB는 저거죠. 물리적으로 이제 정보가 쓰여 있는 거, 뭐 하드 디스크에 써 있다. 그 자체가 DB죠. 근데 그거를 읽어오고 뭐 업데이트하고 뭐 이런 거 뭐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게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죠. 뭐 MySQL, 뭐 오라클 뭐 이런 것들 있겠죠. SQL 라이트 같은 거 그런 건데 A 트랜잭션 하나의 트랜잭션은 싱글 유닛이에요. 하나의 단위인데 로직이나 어떤 작업을 하는 논리나 작업을 하는 단위이다. 그리고 sometimes 때때로는 그 오퍼레이션이 명령이 여러 개가 짬뽕돼 있다. 여러 개로 구성된다. 그런 뜻인 것 같죠. 그리고 treated in a coherent and reliable way independent of 뭐 other transaction 막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reliable은 뭐 신뢰성이 있는 거죠. 신뢰성이 있고 coherent는 어떤 뜻이죠? coherent는
일관되다는 뜻이죠. 일관성. 일관적이고 믿을 수 있게 해준다. 다른 트랜잭션하고 인디펜던트 데이, 영화도 있죠. 인디펜던트 데이, 독립적인 거죠. 그리고 어떤 DB 안에서 그 디스크죠. 하드디스크에 만약에 DB가 쓰여 있다고 하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것들을 나타낸다. 이런 뜻이 되겠죠. 어렵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번역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죠. 쭉 제가 좀 영어를 보면서 설명했던 내용을 다시 정리했다고 보면 돼요. DBMS에서 수행되는 어떤 작업 단위인데 하나의 논리 또는 작업 단위다. 때로는 다수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트랜잭션은 다른 트랜잭션이 여러 개가 있으면 얘는 분리되어서 일관성하고 신뢰성을 유지하는 작업이다. 이 결과는 DB에 어떤 변화가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설명을 할 땐 이렇게 설명을 해요. DB 뭐 데이터 라이트를 했어요. 크리에이트를 했어. 그럼 바뀌었죠. 이게 트랜잭션이야. 이렇게 그냥 10초 만에 설명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논리 단위라는 말을 좀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논리 단위는 뭐냐면 결과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드디스크에. 트랜잭션을 했다고 해서 하드디스크에 쓰여있는 데이터가 바뀌진 않아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램에서, 메모리죠, 램에서 어떤 램하고 뭐 CPU가 어떤 연산을 한 결과값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에 아직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DB에 반영하려면 데이터베이스에 커밋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커밋 명령어 이후에 비로소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트랜잭션은 논리 단위예요. 트랜잭션이 완료가 돼서 커밋을 했을 때 DB가 바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보니까 어때요? 번역해 봐도 힘들죠.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그래서 예제로 한번 봅시다. 예제로 이해하는 트랜잭션 개념은, 트랜잭션을 설명을 할 때 흔한 예제가 은행 계좌이체를 가장 흔한 예제로 듭니다. 설명하기 가장 편하죠. 제가 그림을 준비했어요. 나름대로. 자, 이제 카톡이에요. 여기 성춘향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몽룡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대화를 하는 거죠. 오빠 돈 떨어졌어. 그러니까, 벌써? 돈을 자주 주나 봐요. 성춘향, 내가 싫어진 거야? 그러니까, 아니야. 싫다고 돈 안 보내면 안 되죠. 10만원 보낼까? 카카오뱅크로 보내줘. 계좌번호 알지? 그 다음에, 자기야 사랑해. 뭐 하트 뿅뿅. 이렇게 하면 아주, 바람직한가요? 뭐 이런 정보 전달이 끝난 다음에, DB에서는 어떻게, 트랜잭션의 개념은 뭐냐면, 수금자가 있고 송금자로 나눌 수가 있겠죠. 송금자는 몽룡이 될 테고 수금자는 춘향이라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보다는 훨씬 복잡하겠죠. 복잡할 텐데 이런 식으로 되겠죠. 처음에 송금을 하려면 10만원 이상 잔액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돈을 보내죠. 10만원 보내려는데 은행 잔고가 마이너스 100만원이야. 아니야, 5만원이야. 그럼 10만원을 보낼 수 없죠. 마이너스 통장이 없는 이상은. 그래서 잔액에서 10만원을 빼고, 그런 다음에 상대편 어떤 정보에서 잔액에 10만원을 더하면 되겠죠. 요거를 트랜잭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어떤 전체 박스 있죠. 박스. 요거. 얘는 하나의 트랜잭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하나의 논리나 작업 단위죠. 이런 것들은 잔액을 확인하는 논리가 되는 거죠. 10만원 빼는 논리 연산이 되는 거죠. 아니면 작업 단위. 여기는 계좌이체라는 논리 작업을 하나의 단위로 묶은 거죠. 요 계좌이체 트랜잭션이 끝나면 이제 뭐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있고, 앞에서 봤던 대로 요거를 좀 지워볼까요?
여기서는 하나 또는 다수의 작업으로 구성된다고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여기는 1번 작업, 2번 작업, 3번 작업. 요 트랜잭션은 3개의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리고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것 중에 하나의 트랜잭션은 다른 트랜잭션과 분리되어야 된다. 그런 거죠. 여기 몽룡이라는 사람이 수금자, 춘향한테 계좌 이체를 하는 트랜잭션이 쭉 발생을 하고 있죠. 하나의 트랜잭션이 지금 3개의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여기 송금하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뭐 여기서 10만원을 빼려고 하는데 여기서 다른 사람이 또 빼가요. 이게 막 뒤죽박죽 섞이면 안 되죠. 예. 내 계좌에 내 트랜잭션을 수행하는 중에는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작업이란 말도 있었죠. 또 보면은 모든 계좌이체 작업 절차는 동일해야 되겠죠. 뭐 계좌이체 트랜잭션이 1번, 2번, 3번 요 순서를 따르기로 했는데 3번 먼저 하고 뭐 2번하고 1번하고 2번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돈을 먼저 상대방한테 돈 먼저 주고 잔액 확인했는데 돈 없으면 어떡해. 그래서 모든 트랜잭션 절차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똑같아야 되겠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머리 때문에 잘 안 보이죠. 이렇게 가야 되나? 이렇게 가면 모든 트랜잭션이 성공하면 이제 저거가 돼야 되겠죠. 바뀌어야 돼요. 데이터베이스가. 그러면 얘도 잔금 빼기 10만 원. 그리고 얘는 잔금이 아니라 잔액이라고 써놨네요. 잔액 플러스 10만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업데이트 돼야 되겠죠. 그래서 성춘향하고 이몽룡이란 사람의 잔고 데이터가 변화되겠죠. 변화된다는 건 어떤 거죠? 여기 이전까지는 그냥 컴퓨터가 하고 있는 거예요. 디스크의 내용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언제 영향을 받아요? 다 끝내고 트랜잭션이 완성이 아무 이상 없이 다 끝났을 때는 커밋을 한다 그랬죠. 커밋 명령어를 날리면 그때 이제 데이터들을 다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중간에 실패했어요. 실패하면 어떻게 하라고? 모든 논리 작업을 다 취소하고 여기 그러니까 3개 작업이 있죠. 하나, 둘, 3개 작업을 했으면 중간에 하나라도 이상하다. 그럼 다 원위치하는 겁니다. 네,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게 트랜잭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따라서 트랜잭션을 지원하는 DBMS도 있고 트랜잭션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관계형 DB가 트랜잭션을 다 지원을 하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트랜잭션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음에 살펴볼 거는 트랜잭션의 속성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속성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약간 쉬어요. 신맛이 나요. 그 신맛이 나는 거 지금 벌써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강의가 조금 길어졌네요. 길어져서 잠깐 끊었다가 이어서 이제 신맛이 나는 트랜잭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강의는 요거 끊고 두 번째 강의로 계속 이어서 들으시면 돼요.